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장을 리뷰하고 수요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거칠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이 0.4% 하락했었는데 비슷하게 하락 출발한 후에 위아래 출렁이면서 이제 도지 양봉 형태로 마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간장에서 무려 4포인트나 크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5월 ISM 제조업 PMI는 48.5로 전월 48.7과 예상치 49.5를 하회했으며 경기 판단 기준인 50을 3개월 연속 하회했습니다. 중국 휴장이었고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여 트럼프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리 로건 연은 총재는 관세나 잠재적 충격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핵심 리스크라며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연준 국제 금융부 75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지만 특별히 관세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키스트론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가 3,600원 대비 168.33% 상승한 9,660원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야기 간단히 보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중인 국가들에게 4일까지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EU는 미국이 6월 4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다면 7월 14일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으로 보복 조치를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관세 부과 직전 물러날지 아니면 트럼프는 겁을 먹고 결국 물러난다는 일명 타코 트레이드에 반하여 이번 관세 부과를 강행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강행 이 타코 트레이드에 뭔가 불쾌했다고 해서 정책을 원래 이제 전략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좀 억지인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도 좀 유하게 좀 풀어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은 이스탄불에서 열린 2차 협상이 있었죠. 거기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영토 포기 등 기존 제한을 그대로 요구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우리 증시 장중 체크 사항인데요. 월요일은 좀 특이했죠. 아무래도 대선 특수가 있었던 모습으로 아침에 좀 급등을 순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선물 수급이 거의 따라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맞지 않는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시장 상황 판단과 대응이 가장 중요했던 날로 생각이 됩니다. 기준봉 체크 같은 게 필요했던 날이죠. 그리고 빗각이나 피보나치, 이평선 모두 복합적으로 수급과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했던 날이었습니다. 상황 판단, 순간 판단, 그리고 실제 대응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런 뭐 기준 음봉 발생한 걸 덮어내고 기준 양봉 발생한 걸 가지고 또 풀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두 번째 기준 양봉 갔다가 다시 기준 음봉 여기를 확대한다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양봉 자 여기서 기준 음봉 덮어냈죠. 돌파 양봉, 기준 양봉, 기준 음봉, 하향 이탈하는 음봉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V턴과 역 V턴 우리 그 매매일치 복귀 방송 시간에 제가 늘 계속 공부 매일마다 해왔던 거니까 사실 모르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요. 저는 시장이 마치고 나서 장을 마치고 이제 한 4시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뭐 더 빠를 때도 있고 더 늦어질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4시 3, 40분 정도까지는 장 마치고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주신 매매일지를 토대로 그날 장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역으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트레이딩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 같은 것을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방송을 종료하니까요. 장 끝났다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끝까지 남아서 함께 시장을 하루를 또 마감하고 복귀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핵심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응 방식은 뭐 일단 시장 상황 판단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파생반에 정리해드린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해보자면요. 9시 12분에 이제 대선 앞두고 정책과 관련 있는 지주사, 원전 등이 동시에 한 번에 솟구치면서 지수가 선물 수급과 별개로 치고 달리는 고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해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시장을 판가름할 수 있고 선물 옵션에서는 월물 옵션, 위클리 옵션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급 체크했었죠. 삼성전자 매물대 체크했었고 9시 24분에는 대선 직전 지주사, 방산, 조선, 원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등의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가볍게 시장이 출렁이는 장세가 나타났고요. 이때는 선물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따라가는 장세였고요. 선물 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선 직전 해당 종목군들에게 마지막 힘이 쓰여지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성임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단기성일 가능성이 있음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물 체크했고 대선 관련 종목이 이번에는 시총들이 다 높다 보니 시장을 가볍게 움직였고 해당 움직임을 추적할 대표적인 종목들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언급드렸죠. 이제 한화나 HD 현대,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 방산조선업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 수급 체크 한번 했었죠. 중간에 개인들은 일찌감치 누적 양매수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월요일 시장은 보시면 장 초반에 하락 상승 그다음에 하락 다시 올려서 비슷한 자리에 머무르게 전일 종가 대비 큰 차이 없이 또 끝나면서 양매수했던 개인들이 가장 불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같은 양매수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금융투자도 양매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범위가 넓은 편이었어요. 이걸 적어드린 건데요. 균형이지만 개인 최저 구간이 넓은 편이다. 그래서 같은 양매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피보나치 체크했고요. 선물 기반이 없다라는 거 53분에 9시 53분에 계속 말씀드렸죠. 선물 기반이 없고 단기성이거나 선물 기반이 없다는 건 단기성이거나 해당 변동을 지키는 게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자체의 급등이 외국이 선물 주도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은 선물을 이거 급등할 때 보시면 오히려 팔았죠. 오히려 올라갈 때 더 팔았어요. 여기 보시면 핑크라인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여기서도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에는 이 변동을 지키는 게 즉 상승을 지키는 게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체크해야 됐고요. 음운 구름대 형성이 된 것을 이제 체크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차트에 이제 파생반에 표기해드린 글들 있었고요. 네, 요 정도로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382 여기 피보나치 382는 기본 조정 인식 구간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10시에 말씀드렸는데 10시 3분에 여기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오늘 그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38인데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켰죠. 여긴 지킬 만한 자리. 근데 세 번째 시도에 뚫렸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뚫리네. 제가 여기서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건 뚫렸다. 뚫렸으니까 다음 공간까지 23.6과 전저점 본다. 전저점까지 뚫리면 더 밑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단계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여기 밀리고 그 다음에 전저점 테스트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변동성이 컸지만 또 못할 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대응만 어떻게든 잘했어도 다 잘 따라갔어도 돌파 같은 거 잘 보면서 충분히 오히려 고변동성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먹기가 더 좋은 하루였던 거기도 하죠. 네, 역으로 꼬였어도 사실 살려주기는 했으니까 그나마. 근데 그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역으로 꼬였는데 수급이 외국인들이 안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고 좀 더 버티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조금 더 추가했거나 하는 대응은
월요일에는 좀 유효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0.31% 하락 출발한 뒤 프리장에서 살짝 밀려 있다가 본장 시작하자마자 큰 폭의 상승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면서 당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 콜옵션에서 단숨에 30배 이상 올라가는 옵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승 사유로는 딱히 선물 수급 기반이 없어서 대선 정책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리며 급히 올라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옵션은 따라 움직였습니다. 해당 종목군은 지주사, 원전, 방산, 조선 등이 주도했고요. 따라서 단기성일 가능성과 또 외국인 선물이 시장을 따라오는지를 체크해야 했으며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평소보다 따질 게 더 많았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상승 시에 선물을 오히려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저점을 단계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풀어나갔고 이평 체크와 빗각 설정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빗각 업데이트를 좀 했었는데, 자, 여기 요 라인 잘 보이시면 여기 라인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라인들을 위주로 체크를 좀 했었죠. 그다음에 이평은 볼벤과 이평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 볼벤, 그다음에 이평 라인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체크했었고요. 전저점, 피보나치 다 모두 중요했습니다. 피보나치 38.2가 당일 382가 오전 오후의 분위기를 가르는 중요 지점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준점을 잡아드렸고 이탈하고 나서 전저점 테스트 이후 꼬리 달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외국인은 선물을 따라가지 않고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기도 했고요.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팔았습니다. 더. 결국에는 4,162억이나 팔고 끝났죠. 개인은 대체로 위클리 옵션 누적으로 양매수세를 일찌감치 유지해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씩 움직이면서 결국 프리가도가 가장 큰 손실을 본 투자 주체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를 하긴 했지만 옵션으로는 품매도를 78억까지 마지막에 늘리면서 하방 경직을 만들었고 이게 야간 선물을 또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보기도 합니다. 종가에는 동시호가 근접 5분에 금융투자가 근접한 5분 전에 이제 금융투자가 약 1천억 원을 공격적으로 매도했고 이 힘이 이어지면서 종가의 금융투자가 1천억 정도 더 팔고 외국인이 1천억 정도 받아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금투가 1,500억 정도를 더 팔고 외국인이 500억 정도 받아주고 나머지는 투신이 1천억 정도 매수로 받아주면서 종료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표로 이제 보면은 뭐 별건 아닌데요. 일단 여기 종가 변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외국인과 투신 금투가 이렇게 있는데 종가에는 이제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금융투자가 한 1,000억을 공격적으로 이제 매도했는데 이거 말고 예상은 이제 금투가 한 1,000억 정도를 더 팔고 이렇게 외국인이 이제 플러스 1,000억 정도를 더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45분 직전에요. 근데 실제로는 금융투자가 이제 좀 더 팔은 거죠. 종가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5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투신이 이렇게 가져갔다 이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종가 베팅이 들어오면서 무슨 말이에요? 야간에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았던 그런 상태였죠. 야간에 많이 갔긴 했어요. 4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유렉스 야간 선물이 마지막 거래일을 이틀 남기고 나스닥 대비 변동성이 폭발했으며 이는 유렉스 마지막 거래일인 6월 4일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유렉스 야간 선물은 6월 4일까지 즉 6월 5일 새벽 4시까지 거래가 되며 이후 한국거래소 자체 야간장은 종목을 늘려서 6월 9일 18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18시부터 이길 6시까지 주간 거래하듯 자체 거래를 진행해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간장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부양책 등 정책 기대감에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미 관세 90일 유예 이후 4월 10일 그때 이후로 V턴급으로 급히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되어 있고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수 포지션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6월 옵션, 미니 선물 옵션, 주식 선물 등으로만 한 달짜리 단기적인 시장 흐름만 만들었고 그렇게 따라갔기에 변수가 크다고 인식됩니다. 시장의 긴 흐름 판단이 쉽지 않고 변동성도 거칠기 때문에 오버나잇보다 혹은 오버 위켄보다 당일 상황을 보고 데이데이 생존 트레이딩 방식을 취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가 1시 56분 기준으로 360을 깨지 않을 올라서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종가로 360을 넘어가지 않고 타이트하게 359.69로 아슬아슬하게 마감했습니다. 만기 결제 진행 과정은 1시 58분과 2시 39분 그리고 동시효과 체크를 했었는데요. 357.5 위클리 콜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357.5를 잘 결제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2.19로 좋은 가격에 결제를 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대선 특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넓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투자는 뭐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일주일간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2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가 14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개인들이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익을 다 손실로 혼자 독박을 썼습니다. 상승했다가 아침에 급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양매수였던 개인만 손실금을 키운 하루였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88만 주 매수했고요. 주요 매물대는 7개월 동안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57,000원, 오늘은 57,000원의 매물대를 리테스트했고요. 저항 체크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대체거래소에서도 막혀서 56,900원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이제 선물 기준 4,162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롤오버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약간의 매수 우위지만 중립에 가깝습니다. 야간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는 변수입니다. 롤오버를 포함하면 중립에 가까운 매도 우위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048억 매도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5조 3,891억 원을 기록하면서 또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70.8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야간장에서 소폭 상승하며 1,37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272억을 매도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0.71% 상승한 22.71로 마감했고요. 아까 완급 조절을 한 것 같고요. 하단 지지 라인을 딛고 점점 올라오고 있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잠깐 주춤거릴 수 있지만 다시 변동성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지 라인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유렉스 야간 시장 거래가 종료되는 주로서 6월 2일 야간장처럼 4일에도 마지막 야간 거래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이제 6월 내마녀의 날을 마무리 지을지 주목하면서 시장을 살펴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에 검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에 댓글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신청 양식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입장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습니다. 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도 같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